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2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최근 출간된 회고록이죠. 조국의 시간, 그 내용이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된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분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과 잇따라 인터뷰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31일 세계일보와의 어떤 장시간 인터뷰 내용, 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할 말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힘을 가진 쪽이 왜곡한 이런 거짓 기록이 나중에 진실 행세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저 회고록에 기록된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에 검찰과 윤 전 총장, 한 검사장을 겨냥한 비난과 주장이 많더라.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 번씩 증언 거부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 책을 보니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이나 추종자들이 SNS나 유튜브에서 반복해온 내용들 그대로고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뇌피셜들이다.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보시라. 뇌피셜 말고 사실, 팩트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경심, 조범동, 조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유죄 범죄 사실들, 또 이 외에도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조국 공소장, 또 이성윤 공소장에 나와 있는 조국 관여 사실들이 다 공개되고 평가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같다. 속을 사람도 이제는 별로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혐의는 권력 비리가 아니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은 적어도 자신은 권력 비리는 아니라고 했다던데 조국 사건은 권력의 총동원되어서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최악의 권력 비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는 조국 사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 이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조국을 옹호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룰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 전 장관은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답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 중에 어느 누가 입시 서류들을 매번 위조하나? 교사 채용하고 뒷돈 받나? 미공개 정보로 몰래 차명 주식을 사나? 자기 편이라고 감찰을 무마하나? 한밤중에 증거 빼돌리나?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들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나라였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잘못이 사소한 비리입니까? 마치 그 시대 관행이었을 뿐이다. 제도가 그랬다. 제도 탓, 관행 탓을 참 많이 해왔죠. 아니, 아무리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고 학부모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그렇게 입시를 치르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기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사가 가혹했고 사냥 같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팀은 조국 측의 권력을 동원한 여론전, 수사 방해, 각종 음모론 유포에 맞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게 검찰의 임무다. 조국 측은 정경심 판결문에 나오듯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즉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도 뭔가 관련 진술을 하는 동양대 직원이라든가 뭐 여러 이 증인들에 대한 어떤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거인멸을 증거 보존이라고 혹세 무민했고, 아직도 동양대 PC IP 조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조국 정경심의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입시 당사자 조민을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이후에 검찰 인사 및 외압이 들어온 당시 상황 어땠는지, 자, 이렇게 답합니다. 인사로 나를 비롯한 수사팀 간부들을 좌천해서 흩어놓았고, 상당수가 파견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 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서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를 수사 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 실무검사 인사에서는 서울에 일하러 오기 가장 힘든 곳에 핵심 인력, 즉 통영지청에다가 강백신 검사를 발령을 낸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인사는 메시지인데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권력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이런 험한 일 당하니 앞으로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이런 사인을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 조국 사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배성범 고검장이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워낙 나가라는 압박을 결국 못 견디고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 전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동훈, 사실이 아니다. 조국이 장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사 착수 전에 내가 사전에 내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윤 총장을 설득해서 수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조국 측이 법정에서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유시민조차 비슷한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말을 바꿀 정도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여기저기 찔러보는 조국 측의 음모론 중 하나일 뿐이다. 조국 수사는 한 건 한 건 청문회 전후 국민들과 언론이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수사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자, 기자도 이렇게 질문하네요. 조국 수사 착수를 앞두고 망설이지는 않았나? 수사 이후 이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사하면 내 검사 커리어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했고 할 일 하는 거니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말도 안 되게 선동하고 치졸하게 보복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검찰의 수사, 조국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의 쿠데타로 규정한다. 검찰이 현 정권을 곧 죽을 권력, 죽어야 할 권력으로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 이렇게 답합니다. 공직자가 범죄를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인가? 범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역심이고 쿠데타인가? 조선시대 사극직나 절대 왕정인가? 조국 사태 때가 이 정권이 가장 강할 때였다. 추미애 같은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검찰이 무슨 쿠데타를 하고 역모를 한다는 말인가? 자, 기자도 이렇게 묻습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막강 권력자다. 정권과 집권당 정치인들, 친정권 언론들, 어용단체들, 어용지식인들의 조국 옹호가 그대로고 공소장 공개 금지, 포토라인 금지 같은 이전에 없던 제도로 특별히 보호받았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자 수사에 맞춰 갑자기 새로운 피의자 보호제도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 반면 조국을 수사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전부 모욕당하며 쫓겨나고 좌천되었다. 그런데도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데 이렇게 힘센 피해자가 세상에 어딨나? 자, 기자 또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과오, 검사 비리 사건들을 들어서 검찰을 비판하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은 나나 지금의 검찰 구성원이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과거의 사례를 사골 우려먹듯이 가져다가 지금의 너희도 다 무조건 나쁘고 고로 너희에게 수사받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다. 그건 마치 지금의 청와대 구성원들에게 과거 청와대 구성원들의 범죄를 책임지라거나 지금 청와대 구성원에게 무관한 다른 청와대 구성원의 범죄를 책임지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하지만 과거 검찰의 잘못이 현재의 조국 측의 명백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스스로 어용지식인이라는 유시민조차 검찰을 악마화했다고 공개 사과했지만 조국은 정도가 더 심해졌다. 자, 기자 질문입니다.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 소위 검찰 인사 학살이 있을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조국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권력이 싫어하는 수사를 한 검사들만 좌천하고 내쫓겠다는 게 아니라 조국을 적극 옹호한 검사들만 남기고 다 내쫓겠다는 것이다. 네, 이번 박범계식 검찰 인사를 보면은 뭐 거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검수완박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좌천만 세 번째다. 본인도 인사를 앞두고 부담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말하는 이유가 뭔가? 자, 이렇게 말하네요. 누구라도 나서서 할 말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힘을 가진 쪽이 왜곡한 이런 거짓 기록이 나중에 진실 행세를 할 것이다. 당장 손해보고 핍박받더라도 이런 거짓 선동의 반대편에 더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기록들을 차곡차곡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는 상식과 공정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탱시켜주는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